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월요일 날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그날 유가 좀 반등할 거라고 해봤는데 또 너무 강등이 센데 계속 올라갈까요? 어때 보여요? 사실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는 저희는 점진적 우하향 안정화라고 보고 있긴 한데 내려간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뺐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도 과매도 지점에 도달을 했었던 부분이고 특히나 허리케인 시즌이 이제 곧 있으면 도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락 배팅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추가적인 하락 배팅 하지 맙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도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요. 여전히 유가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유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냥 유가 갖고 얘기 좀 합시다 오늘. 네. 예. 페이지 자료는 24일 날 나온 자료고. 예. 23일 날. 예. 아, 네. 23일 날. 몇 페이지 볼까요? 네. 그냥 3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월요일 날 자료를 갖다 내면서 일단 지난주 시장 동향 갖다가 이렇게 살펴봤었을 때 제가 휴가를 다녀온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원자재 전반적으로 박살이 나 있었고 박살이 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박살이 났었던 게 에너지 섹터였고요. 유가가 가장 많은 충격 갖다 노출이 됐었는데 그러면 왜 여타 원자재 대비했었을 때 유가가 유난히 많은 충격을 받았었는가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사실 수급 이제 뭐 FMC 얘기도 있을 테지만 테이퍼링이나 근데 이거와 별개로 자체적인 수급적인 문제 측면에서 충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더 상대적인 측면에서 다른 원자재 대비했을 때 충격 강도가 더 셌었다라고 보는데 이게 보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 그리고 공급 측면에 이슈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수요 측면에서 먼저 접근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8월 9일 날 냈었던 자료 중에 경계가 필요한 신흥국형 원자재 수요라는 자료를 갖다 냈었는데요. 당시 자료에서처럼 페이지 4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 이제 차트 2번을 갖다 봐주시면은 미국의 테이퍼링의 대비가 미비한 일부 이머징들의 재교업 경기가 저희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 부진에 대해서 저희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나 그림 2번의 중간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충격 강도가 덜한 상태인데 이들 역시도 피크화 논란이 이루어지면서 점진적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제 밑에 단에 있는 이머징들이 그 충격이 더 커질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원자재 단에서는 디맨드 단에서 점점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접근을 했었고 요거는 결과적으로 에너지와 맞물릴 수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5페이지의 그림 3번을 봐주시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차트를 넣어놨지만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백신 완전 접종률과 제조업 PMI를 갖다 같이 봤었을 때 아무래도 원자재는 제조업 경기와 밀접하니까요. 같이 놓고 본다면은 이머징들 선진국은 뭐 델타 변이가 나왔던 사실 저는 크게 뭐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 확산된다라고 하지만은 미국에서 확진자 많다라고 막 언론에서 떠들지만은 그래서 뭐 어쨌든 미국은 부스터샷을 갖다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는 일부 이머징 국가들은 아직 1차 내지 2차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인데 결국 이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받는 충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림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머징들의 디맨드 자체를 갖다 우리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같은 낮은 접종률 하에서는 정책 여력이 있다 한들 일부 이머징들은 정책을 쓰더라도 그 정책이 낮은 접종률 때문에 디스카운트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는 드라이빙 시즌의 수요가 이제부터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글로벌하게 미국의 최대 석유 소비 시즌은 바로 6월부터 9월 초까지 있을 드라이빙 시즌인데 이제 이게 종료가 임박을 했다. 결국 그러면은 드라이빙 지수는 벌써부터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체되기 시작했고 그 말은 이제부터는 디맨드가 조금씩 약해진다는 것이죠. 6페이지에 그림 6번을 갖다 봐주시면은 오펙 플러스의 계절적 수요도 이제부터는 둔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옆에 왼쪽에 있는 사우디고 오른쪽은 러시아인데
러시아나 사우디는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들 산유국들은 자기들의 냉방용 발전 수요로 석유 소비가 보통 4월에서 9월 그 사이 구간 때 수요가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8월 내지 9월 달 이후부터는 디맨드가 조금씩 내수 디맨드가 빠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내수 때문에 수출량이 적었던 이들 계절성 구간 때는 그 이후 때는 다시 수출이 확대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유가 측면에서는 조금씩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유가를 갖다가 눌렸었던 요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셰일인데요. 셰일 아직까지 돌아오는 거는 조금 아직은 분명 요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연말에나 어느 정도 좀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약간 조금 변화가 보이는 이유가 지난주에 EIA도 셰일에 대해서 언급들이 나와줬었고, 이걸 살펴봤었을 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머징 단에서라든가 이 같은 디맨드 단에서 수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계절적 수요도 둔화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오펙 플러스는 점진적 증상인 방향일 테고, 그럼 이렇게 봤었을 때 현물에 있어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그럼 수급의 밸런스 측면에서 이렇게 가격과 놓고 봤을 때 그림 9번에서처럼 밑에 차트에 결국에는 원월물의 가격이 조금씩 개선되면은 셰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백어데이션 상황에서는 증산을 제대로 어려워하는데, 점진적인 콘텐고가 발생을 한다면은 수급 밸런스 측면에서 공급 우위로 조금씩 전환되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원월물과 근월물 간의 스프레드는 좁아지고 결국 고가에 해지하려는 셰일 기업들, 민영 기업 중심의 이런 영세 기업 중심의 셰일 기업들이 해지를 하기 시작할 테고요. 그러면 증산 전략도 지금은 주주 친화적인 배당 중심이지만은 점점 확장 전략으로 전환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스프레드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는 그림들도 셰일 기업들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우려로 조금씩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산유량이라던가 리그 카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그림들은 우리가 물론 아직까지는 7, 8월 달에 배당을 갖다 또 올리면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다 취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시장의 우려가 형성돼서 지금의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면은 방향성 측면에서 점진적인 우하향이고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방향성도 여전히 유효했는데 왜 그러면은 오펙 플러스 회의 전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왜 추가적으로 하락에 베팅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냐면은, 사우디한테 이 부분들은, 이 같은 수급적인 요인들은 사우디한테 빌미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분명 오펙 플러스 이전 오펙 플러스 회의 전 때 사실 증산에 있어서 약간 좀 미온적이었었어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봤었을 때는 디맨드 단에서 이 델타 변이라든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조심스러워했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견제도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수급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주면은 사우디한테는 좋은 빌미네요. UAE나 러시아 측면에서 얘네들의 반대를 갖다가 누를 수 있는 명분이 되고, 그림 12번에 봐주시면은 사우디의 재정균형 유가도 지난주 금요일날 기준으로는 이미 브렌트유가 하회했었다는 것이죠. 많이들 아람코의 BEP만 바라보는데 BEP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면 바로 사우디의 재정균형 유가고요. 사우디의 재정균형 유가를 갖다가 훼손됐다? 그러면은 분명 이거는 빌미가 제공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우디가 다음 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걸 빌미로 삼아서 증산 속도를 갖다가 좀 속도 조절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러한 의견들이 형성될 수가 있겠고, 그러한 의견들이 가격단에서 더 못 내려가게 막게 되는 요인들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밑에 그림 1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RSI 기준으로 보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과매도 지점을 갖다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하락 베팅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벤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겠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은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하기 때문에 유가 단에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지금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 오펙 플러스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좀 어떠한 결정보다는 좀
모니터링,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체로 놓고 보면 그냥 계속 하향 안정화됐다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기는 한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원자재는 경기를 동행 내지 후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매크로 측면에서를 접근을 했었을 때 저희 하우스의 뷰대로 9월 말 때 독일의 총선거라던가 그때 만약에 달러화가 조금은 진정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나마 하단을 갖다가 지켜줄 수 있는 룸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금씩 더 흘러내린다면은 4분기 때 저희는 오히려 좀 괜찮은 구간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커머디티가 좀 안정되면 코스트 쪽에 어떤 인플레 압력은 되게 완화되겠네요. 완화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유가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 YOY 그로스로는 이미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가 조금씩 계속 나타나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뭐 그 월요일마다도 굉장히 불안해들은 반등은 나왔는데 그때 막 치고 나가는 걸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지금 전반적인 원자재가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지만은 이번 주에 그렇다고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 힘을 갖다 잃었다라는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죠. 중국 정책이 좀 어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인가요? 통화정책 관련해가지고 인민은행이 이제 회의를 갖다 했었는데요. 유동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약간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다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물론 델타 변이가 발생해서 시장에서는 중국이 뭔가 부양책을 다시 또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이 좀 있더라고요. 약간의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물가에 대한 압력 자체가 아직까지는 높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부양을 했다가는 오히려 버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선뜻 아직까지 못 나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인민은행 총재가 유동성을 갖다가 구조 측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유동성 급격한 확대는 여전히 지향한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확대는 필요한 곳에는 유동성 갖다가 지원을 하겠지만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유동성 갖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옮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즉 구조적인 조정을 갖다 의미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산업, 특정 분야도 얘기를 했었어요. 녹색 성장이라던가 첨단 산업,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제조라든가 이런 쪽이라든가 뭐 반도체 쪽이겠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또는 농업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자기들이 유동성을 좀 확대하겠지만은 나머지 쪽에서 구조적으로 줄이면서 이득을 확대한다. 그럼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크게 확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관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해 4분기 동안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스탠스지 않겠는가. 저희가 봤었을 때는 정책적으로 실제로 전환되는 언급이 나오는 시점은 여전히 연말에 있을 12월 달 경제공작회의 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이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유가도 중요하지만 중국 쪽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중국부터 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있는데 아직은 징후가 없네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봤었을 때는 연말에 좀 턴할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조금 본격적인 액션은 내년 초 때쯤이겠지만은 이 같은 발언만 하더라도 주가 측면에서 선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4분기에 있어서는 그나마 조금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이제 타이밍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두 개만 해도 힘드네 요즘은. 예, 오늘 종목들은 지금 뭐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주요 이슈들 점검했으니까요.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